막걸리 한 잔씩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세요. 그냥 마시면 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35년차 정윤호입니다. 충남 천안 68세 김영숙 할머니. 당뇨약 5년째 드셨는데도 매일 밤 화장실 대여섯 번씩 가셨고 바지는 배가 나와서 못 입으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배를 톡톡 치며 여기 아기 있어? 하고 물었을 때 정말 속상하셨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 TV 보니까 막걸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마셔왔는데 막걸리 한 병은 밥 한 공기만큼 칼로리가 높고 당분이 혈당을 확 올립니다. 건강 챙긴다고 마신 게 독이었던 겁니다. 할머니, 막걸리에 뭘 넣어서 드셨어요? 아무것도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수정과에 들어가는 그 향신료 한 꼬집만 넣어보세요. 3개월 뒤 오셨을 땐 다른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배 속 들어갔다고 신기해 할 뿐 아니라 안 들어가던 바지가 쏙 들어가요. 여러분 막걸리 끊을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 있는 그 향신료 한 꼬집이면 됩니다. 오늘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2주 안에 뱃살이 쫙 빠지고 당뇨까지 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댓글로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숫자 2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의대에서도 안 가르쳐졌고 교과서에도 안 나왔으니까요. 2008년 제가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한 논문을 발견했죠. 제목을 보는 순간 이게 가능해 하고 되물었습니다. 어떤 향신료가 당뇨처럼 혈당을 잡는다는 연구였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약도 아니고 음식으로요. 그것도 우리 부엌에 흔히 있는 향신료로요. 하지만 논문 속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당뇨 환자 10명 중 6명이 그 향신료를 먹고 혈당이 떨어졌습니다.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귀국 후 저는 환자분들께 조심스럽게 권해봤습니다. 이것 좀 드셔보세요. 처음엔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효과 있어요.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분들이 하나 둘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혈당이 내려가고 뱃살이 빠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요. 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부엌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정과 만들 때 뭘 넣으시나요? 생강도 넣고 통후추도 넣고 그리고 그 갈색 막대기도 넣죠. 향긋한 냄새가 나는 그것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계피입니다. 계피한 꼬집이 막걸리를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독에서 약으로요. 왜냐고요? 계피 속에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하여 폴리페놀이죠.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처럼 작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막걸리를 마시면 당분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확 올라가죠. 그런데 계피를 넣으면이 속도가 느려집니다. 당분이 천천히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 것과 같습니다. 차들이 천천히 가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계피가 여러분 몸속에서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피는 뱃살도 태웁니다. 우리 몸의 신진,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지방이
에너지로 바뀌도록 돕죠. 특히 배에 쌓인 그 지긋지긋한 내장 지방 계피가 그걸 집중 공격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 100명에게 3개월 동안 매일 계피한 꼬집 먹게 했더니 100명 중 63명의 혈당이 떨어졌습니다.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계피만 먹었을 뿐인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밀입니다. 막걸리에 계피가루 한 꼬집만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계피만 넣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피를 넣어도 마시는 방법이 틀리면 소용 없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이 5가지를 모르면 계피를 아무리 넣어도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3번째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막걸리 드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이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오이, 아스파탐 들어간 막걸리는 절대 사지 마세요. 여러분, 마트에서 막걸리 사실 때 뭘 보고 고르세요? 가격이요? 브랜드요? 아니면 그냥 눈에 띄는 거요? 이제부터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병 뒤에 붙어 있는 성분표요. 성분표에 아스파탐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절대 사지 마세요. 막걸리는 여러분 건강을 해칩니다. 아스파탐이 뭐냐고요? 인공 감미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 설탕이죠. 막걸리 회사들이 단맛을 내려고 넣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아스파탐이 여러분 몸속 좋은 균을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 장 속에는 100조 개의 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어요. 좋은 균이 많으면 건강하고 나쁜 균이 많으면 병에 걸립니다. 아스파탐은 이 좋은 균을 공격합니다. 마치 농약이 벌레를 죽이듯이요. 좋은 균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올라갑니다. 뱃살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스파탐을 먹은 사람 10명 중 7명의 장속 좋은 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 2주 만에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아스파탐이 계피의 효과를 막아버립니다. 계피가 혈당을 잡아준다고 했죠. 그런데 아스파탐이 들어있으면 계피가 제 힘을 못 씁니다. 좋은 균이 죽어서 계피 성분이 흡수가 안 되거든요. 마치 좋은 약을 먹는데 독을 같이 먹는 셈입니다. 말이 됩니까? 부산에 사시는 71세 이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막걸리 한 병씩 드셨습니다. 마트에서 가장 싼 걸로요. 막걸리는 다 똑같지 뭐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걸리를 마실수록 배가 더 나오는 거예요. 혈당도 계속 올랐고요.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도 시원하게 못 보셨대요. 할아버지가 제게 오셨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막걸리 드세요? 할아버지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성분표를 확인하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스파탐이 들어있었거든요. 게다가 액상과요. 할아버지 막걸리 당장 버리세요. 건강 챙긴다고 드신 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뭘 마셔야 하나요? 쌀, 누룩, 물만 들어간 생막리로 바꾸세요. 조금 비싸도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건강이 1,000원, 2,000원보다 중요하잖아요. 2달 뒤 할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배가 들어갔어요. 아침에 속도 편하고 화장실도 시원해졌어요.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막걸리 고를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병디 성분표를 반드시 보세요. 둘째, 아스파탐, 액상과 인공, 감미료라고 써 있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셋째, 쌀, 누룩, 물만 들어간 생막걸리를 고르세요. 선생님, 성분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마트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이 막걸리에 아스파탐 들어갔어요. 직원이 확인해 줄 겁니다.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성분표를 찍으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키워서 보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분,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스파탐 없는 막걸리를 골랐다면 이제 반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막걸리를 골라도 마시는 시간과 양이 틀리면 소용없습니다. 아침에 마시면 안 되고 밤 늦게 마시면 더 안 됩니다. 사위에서는 막걸리를 정확히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계피를 넣어도 효과가 반토막 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위, 저녁 식사 때 딱 한 잔만 드세요. 여러분 막걸리 언제 드세요? 점심에요? 저녁에요? 아니면 밤 늦게 친구들과 한 잔할 때요? 이제부터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밥 먹으면서 딱 한 잔만 드세요.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왜? 저녁이냐고요? 우리 몸은 저녁부터 밤까지 쉬면서 회복합니다. 이때 막걸리 속 유산균이 장을 정돈해 줘요. 계피 성분도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을 잡아주고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도 풀어줍니다. 하지만 점심에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후 내내 졸립니다. 일도 못하고 멍하니 있게 돼요. 그리고 저녁 때 또 배고파서 과식하게 됩니다. 결국 살이 찌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막걸리 마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술이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느라 바빠집니다.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밤 늦게는 어떨까요? 더 위험합니다. 간이 쉬어야 할 시간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간이 지쳐서 다음날 아침에 몸이 무겁습니다. 얼굴도 푸석푸석해지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 때가 딱입니다. 밥 먹으면서 천천히 한 잔 드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딱 한 잔입니다. 막걸리 잔으로 한 잔, 양으로 치면 150ml 정도요. 종이컵 하나 분량입니다. 선생님, 그 정도는 목적 쉬는 정도 아닌가요? 막걸리는 최소 한 병은 마셔야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친구들과 모이면 한 병씩 나눠 마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한 병은 너무 많아요. 막걸리 한 병이 500ml인데 이건 밥 2공기 칼로리입니다. 게다가 알코올도 6도나 들어있어요.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피를 넣어서 혈당을 잡으려는데 양이 많으면 계피가 감당을 못합니다. 마치 소방관 한 명이 큰 불을 끄는 것과 같아요. 불이 크면 소방관이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죠.
막걸리 양을 줄이면 계피가 제대로 효과를 냅니다. 혈당도 잡히고 뱃살도 안 찌고 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6세 박미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친구들과 모이면 막걸리를 병째 마셨습니다. 한 번에 한 병씩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막걸리를 마실수록 살이 쪘거든요. 뱃살이 점점 나왔고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셨답니다. 할머니가 제게 오셨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막걸리 얼마나 드세요? 한 병만 먹어요. 그 이상은 안 먹는데. 할머니, 이제부터 한 잔만 드세요. 친구들한테 미안해도 건강이 우선입니다. 할머니가 망설이셨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사가 한 잔만 마실래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친구들이 할머니를 아끼면 이해해 줄 겁니다. 3개월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얼굴이 환해지셨더라고요. 선생님 뱃살이 쏙 들어갔어요. 무릎도 덜 아프고요. 계단도 숨 안 차고 오를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친구들 반응이었습니다. 미수가, 너 요새 날씬해졌다. 우리도 한 잔만 마셔야겠다. 친구들도 따라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막걸리 마실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저녁 식사 때만 드세요. 아침, 점심, 밤 늦게는 절대 안 됩니다. 둘째, 딱 한 잔만 드세요. 종이컵 하나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밥 먹으면서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마시지 마세요. 선생님, 친구들이 한 잔 더 주면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맙지만 건강 때문에 한 잔만 마시고 있어.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술 한 잔보다 중요하잖아요. 좋은 막걸리를 골랐고 저녁에 한 잔만 마신다면 이제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걸리와 함께 먹는 안주가 틀리면 모든 게 물거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걸리 하면 딱 떠올리는 그 안주 사실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위에서는 막걸리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안주가 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드시면 뱃살은 2배로 찌고 혈당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막걸리 몇 잔씩 드시나요? 솔직하게 숫자로 적어주세요. 3파는 절대 먹지 마세요. 여러분 막걸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파전이죠. 비 오는 날 막걸리의 파전, 이게 바로 환상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이게 바로 최악의 조합입니다. 파전이 뭘로 만들어지나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파 조금 넣고 기름에 지진 거예요. 탄수화물 덩어리를 기름으로 튀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막걸리도 탄수화물이에요. 살로 만든 술이잖아요. 여기에 밀가루, 파전까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당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요. 췌장이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급하게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당분이 어디로 갈까요? 전부 뱃살로 쌓입니다. 게다가 파전, 기름이 문제입니다. 식용유에 지진 파전 한 장, 여기에 기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밥 한 공기 칼로리랑 비슷합니다. 막걸리 한 잔에 밥 한 공기, 파전 한 장에 또 밥 한 공기, 합치면 밥 2공기를 먹는 셈이에요. 선생님,
저는 밥은 안 먹고 파전하고 막걸리만 먹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요. 왜냐고요? 밥 없이 술만 마시면 혈당이 더 급하게 올라갑니다. 막걸리 당분이 바로 흡수되거든요. 거기에 파전까지 먹으면 기름과 밀가루가 한꺼번에 들어와요. 계피를 아무리 넣어도 감당이 안 됩니다. 게다가 밥을 안 먹으면 영양 균형이 깨집니다. 탄수화물과 기름만 먹고 단백질은 안 먹는 거예요. 근육도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이 약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최동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씩 친구들과 막걸리를 드셨어요. 당연히 파전도 꼭 시키셨죠. 막걸리엔 파전이 최고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막걸리 한 잔만 드셨거든요. 계피도 넣으셨고요. 그런데 뱃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오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가 제게 오셨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막걸리 드실 때 뭐 드세요? 파전이요. 막걸리엔 파전이 최고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문제예요. 오늘부터 파전 대신 이걸 드세요. 저는 할아버지께 수육을 권해드렸습니다. 돼지고기요. 그게 파전보다 나아요. 할아버지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죠? 네, 훨씬 낫습니다. 돼지고기는 단백질이에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가고 근육도 만들어줍니다. 파전은 그냥 기름 먹는 거예요. 2달 뒤 할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배가 쏙 들어갔어요. 친구들이 뭐 먹었냐고 물어봐요. 목소리에 신이 나셨더라고요. 여러분, 막걸리 안주는 이렇게 드세요. 첫째, 타전, 전, 튀김. 같은 기름진 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단백질로 드세요. 수육, 두부김치, 찐 생선이 최고입니다. 셋째, 채소도 함께 드세요. 3. 채소나 샐러드요. 수육이 좋으냐고요? 단백질이 혈당을 잡아줍니다. 막걸리 속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요. 계피와 함께 일하는 겁니다. 둘이 힘을 합쳐서 혈당을 잡는 거죠. 두부 김치도 좋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이고 김치는 유산균이에요. 막걸리 유산균과 김치 유산균이 만나면 장이 더 건강해집니다. 찐 생선도 훌륭합니다. 생선 단백질은 소화도 잘 되고 오메가3도 들어 있어요.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파전이 먹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한 달에 한 번만 드세요. 매번 드시지 말고요. 여러분, 건강이 파전한 장보다 중요하잖아요. 좋은 막걸리 골랐고 저녁에 한 잔 드시고 안주도 단백질로 바꿨다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중요한 게 2개 남았습니다. 특히 2위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2위에서는 막걸리 마실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막걸리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2. 흔들어서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 막걸리 따를 때 어떻게 하세요? 병을 흔들어서 뿌여거 섞어서 따르시죠? 그게 막걸리 제맛이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안 됩니다. 이제부터 막걸리는 절대 흔들지 마세요.
왜냐고요? 막걸리를 가만히 두면 아래에 하얀 게 갈라앉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술찌개이에요. 살찌꺼기랑 효모찌꺼기가 섞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유산균은 위에 맑은 술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아래 침전물은 그냥 찌꺼기예요. 문제는 이 찌꺼기에 칼로리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맑은 유술보다 2배나 높아요. 게다가 당분도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걸리를 흔들어서 마시면 그 찌꺼기를 전부 드시는 거예요. 칼로리는 2배, 당분도 2배,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계피를 아무리 넣어도 소용없어요. 계피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는 겁니다. 마치 소방관 한 명한테 건물 세 채 불을 끓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막걸리를 가만히 놔두세요. 10분만 기다리면 아래에 하얀 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위에 맑은 술만 조심스럽게 따라서 드세요. 선생님, 그런 맛이 없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깔끔합니다. 맑은 입술은 탁한 것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목 넘김도 좋고 다음날 속도 편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67세 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막걸리 한 잔씩 드셨어요. 계피도 넣고 수육도 먹고 다 지키셨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뱃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혈당도 조금밖에 안 떨어졌고요. 할머니가 제게 영상 통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다 지켰는데 왜 안 될까요? 할머니가 막걸리 따르는 걸 보여 주셨어요. 병을 흔들흔들 흔드시더니 뿌옇게 섞어서 따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흔들지 마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왜요? 막걸리는 흔들어야 제맛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할머니 뱃살 안 빠지는 이유예요. 지금부터 가만히 놔뒀다가 위에 맑은 것만 드세요. 할머니가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꼭 그렇게 하세요. 2주 만에 보세요. 2주 뒤 할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배가 쏙 들어갔어요.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여러분, 막걸리 따를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 흔들지 마세요. 병을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둘째, 10분 정도 가만히 놔두세요. 아래에 찌꺼기가 가라앉을 때까지요. 셋째, 위에 맑은 술만 조심스럽게 따라두세요. 선생님, 아래 남는 건 어떡하나요? 아까운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버리세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걸 드시면 여러분 건강이 아까워집니다. 막걸리가 몇백 원 아끼려다가 병원비 몇십만 원 쓰는 겁니다. 혹시 정말 아까우시면 요리에 쓰세요. 김치찌개 끓일 때 넣거나 고기 재울 때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익혀서 먹으면 괜찮아요. 좋은 막걸리 골랐고 저녁에 한 잔 드시고 안주도 단백질로 먹고 맑은 술만 마셨다면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1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지키면 계피 효과가 3배로 뛰어오릅니다. 1위에서는 막걸리에 계피를 넣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넣어야 하는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어떻게 섞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1위. 계피가루 이렇게 넣으세요. 드디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반드시 메모하세요. 계피가루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넣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고 제대로 넣으면 3배로 뛰어오릅니다. 첫째, 계피가루는 손가락 3개로 살짝 집으세요. 엄지, 검지, 중지로 한 꼬집이면 딱입니다. 양으로 치면 반 티스푼 정도예요. 선생님, 많이 넣으면 더 좋지 않나요? 아닙니다. 계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속이 쓰립니다. 위에 부담이 가거든요.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계피는 막걸리를 따르기 전에 미리 잔에 넣으세요. 빈잔 바닥에 계피가루를 먼저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걸리를 따르세요. 왜 미리 넣느냐고요? 막걸리가 잔에 따라면서 계피가루가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숟가락으로 안 저어도 돼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셋째, 계피를 넣은 막걸리는 바로 마시지 마세요. 3분만 기다리세요. 계피 성분이 막걸리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분 기다리는 동안 뭐 하시냐고요? 안주를 준비하세요. 수육을 썰거나 삼채소를 펴거나 김치를 꺼내 놓으세요. 딱 3분이면 됩니다. 넷째, 계피향이 싫으신 분들은 생강 한 조각을 같이 넣으세요. 생강 얇게 한 조각만 넣으면 계피향이 부드러워집니다. 맛도 훨씬 좋아지고요. 선생님, 계피 스틱은 안 되나요? 계피 스틱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루가 더 좋아요. 왜냐고요? 가루가 더 빨리 녹고 흡수도 잘 되거든요. 계피 스틱을 쓰시려면 막걸리에 30분 정도 담가 두셔야 합니다. 그건 너무 오래 걸려요. 가루가 훨씬 편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70세 김철민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계피를 넣긴 넣었는데 막걸리 다 마시고 나서 위에 뿌렸대요. 고명처럼 뿌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효과가 없었습니다. 계피가 막걸리랑 섞이지도 않고 그냥 위에 둥둥 떠다녔거든요. 할아버지는 한 달 동안 그렇게 드셨는데 뱃살이 하나도 안 빠졌대요. 할아버지가 제게 오셨을 때 저는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빈잔에 계피 먼저 넣고 막걸리 따르고 3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드세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할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한 달 뒤 할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진짜 배가 들어갔어요. 바지를 새로 사야 할 판이에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계피 넣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손가락 3개로 한 꼬집 반, 티스푼 정도. 둘째, 빈잔에 계피 먼저 넣고 막걸리 따르기. 셋째, 3분 기다렸다가 마시기. 넷째, 계피향 싫으면 생강 한 조각 추가.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계피는 어디서 사느냐고요? 마트 가시면 향신료 코너에 있습니다. 시나몬 가루라고도 써 있어요. 계피랑 시나몬은 같은 겁니다. 한 통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합니다. 선생님 비싸네요. 아, 하실 수 있는데요. 한 통이면 반년 넘게 쓸 수 있습니다. 하루로 치면 100원도 안 들어요. 커피 한 잔 값보다 싸죠. 그 돈으로 여러분 뱃살 빠지고 혈당 잡히고 건강해진다면 비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5가지였습니다. 아스파탐 없는 생막걸리 고르기, 저녁, 식사 때 딱 한 잔만 마시기, 파전, 대신 수육 같은 단백질 안주 먹기, 막걸리 흔들지 말고 맑은 술만 마시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피, 가루 한 꼬집 넣기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만 해 보세요. 오늘부터 마트 가서 막걸리 살 때 뒤에 성분표부터 확인하세요. 아스파탐 없는 걸로 고르시고요. 집에 오시면 저녁 먹을 때 잔에 계피한 꼬집 먼저 넣으세요. 막걸리 따르고 3분 기다렸다가 마시세요. 안주는 수육이나 두부김치로 준비하시고요. 딱 이것만 2주만 해보세요. 2주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배가 가볍고 아침에 일어나기 편하고 바지 허리가 헐렁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요새 살 빠졌어. 얼굴이 좋아 보이네. 이런 말 들으실 거예요. 3개월 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당도 잡히고 뱃살도 빠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계단 오를 때 숨도 안 차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도 있어요. 저는 지난 20년 넘게만 8,000명 넘는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건강해지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즐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손주들, 결혼식에도 참석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들과도 오래오래 만나셔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계피한 꼬집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니에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시겠다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2주 뒤에 어떻게 바뀌셨는지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막걸리에 계피한 꼬집 꼭 넣어보세요. 감사합니다.